좋아요, 구독.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왜 이런 발언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자, 2023년 이제 금리 인하 없다라는 이제 이 논제의 근거는 뭐냐면, 자, 파월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2월에 FOMC 회의 때 아쉽게도 금리 인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타랠리가 낙담이 됐죠. 산타랠리가 없어졌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내년 말까지 터미널 8 5.1%까지 가겠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분간 데이터를 보면서 긴축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금리 속도 조절, 여기에 대해서 분명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속도 조절은 피벗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습니까? 작년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는 않을 걸로 보여져요. 하지만 베이비 스텝이 됐든 빅 스텝이 됐든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이건 속도 조절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보면서 올해는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파월이 또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자, 2010 올해죠, 올해. 자, 경제 성장률이 0%가 되더라도 고금리 금리 인하는 없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시장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자, 그게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한 달도 안 된 사이에서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 바뀌기 쉽지 않겠죠. 왜냐? 아직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그죠? 자,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딱 두 가지로 제가 요약해서 올해 왜 금리 인하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오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발빠른 금리 인상에도 실망스러운 숫자예요. 이게 이제 바로 물가 상승률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6월 달에 9.1%. 엄청난 물가 상승률의 숫자를 보여줬죠. 그죠? 결론은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7.1%. 그죠? 겨우 2%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시장은 되게 환호를 했죠. 와, 이거 뭐 연속, 지금 내일 6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가 중요해요, 숫자가. 2%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6월 이후부터 네 번의 자이언트 역대급의 어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자, 일단은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진행했죠. 자, 그러면 어때? 물가가 그만큼 더 빠르게 내려와 줘야 되는데 겨우 2%밖에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올해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올해. 자, 상반기, 하반기를 한번 나눠 보시자고요. 상반기, 하반기. 그죠? 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눴을 때. 자, 올해 2월 달에 예상은 어떻습니까? 2월 달에 예상은 일단 0.25입니다. 0.25. 베이비 스텝이죠. 자, 그다음에 3월 달에도 0.25 일단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작년처럼 자이언트 스텝은 밟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근거는 12월에 파월이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나도 금리를 많이 올려보니까 일단은 나중에 후행성 데이터를 보면서 시장을 좀 판단하겠다. 그다음에 0.5를 일단 줄였던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더 그렇게 세게 갈 수가 없어요. 왜? 파월은 연착륙을 원하는 거예요. 연착륙.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그죠? 금리 인상을 만약 강행하게 되면 연준이 어떤 계획하는 어떤 플랜들이 있을 겁니다. 플랜들이 다 엉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 자체가 마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조심스럽게 일단은 금리 인상을 가는데, 자, 그러면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네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도 2%밖에 안 내려왔어요. 그럼 2월 달, 3월 달 0.20, 0.50이잖아요. 그럼 빅 스텝이잖아요, 빅 스텝.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7.1%예요. 연준이 원하는 건 2%입니다. 2%. 그 5%의 갭이 있습니다. 자, 5%를 상반기, 하반기에 가능할까요? 그 숫자가? 네? 또 항상 그렇잖아요. 작년에 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지 누가 알았어요. 올해 또 복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까 유가에 대한 또 상승이 또 재발이 된다면은 또 물가 상승이 참으로 또 끼얹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도 이제 악재가 언제든지 내포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2%까지 연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퀘션에 도달을 합니다. 자,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일부 학자들, 일부 전문가들은 야, 이거 인플레이션 숫자를 좀 높여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파월이 그 얘기하면서 뭐래요? 일축했죠. 나는 무조건 2% 간다. 자, 파월은 언제든지 작년에 얼마나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자, 올해도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올해도 일단 파월의 연준을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실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5%까지 올해 다운을 시킨다 쉽지 않아요. 결국엔 제가 한 3분기, 4분기가 되면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2%에서 3%에 4% 올리면서 내년까지 한번 보자. 그런 전략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대신 금리 인하는 없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떤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서도 실망 숫자가 나왔어요. 올해도 이런 걸 통해서 5%의 갭을 줄이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연준이 제일 고민하는 게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 노동시장. 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GDP의 3분의 2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그죠? 상당히 소비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뭐 전 세계 1위 국가다 보니까 경제 대국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 역사적으로 여기 이제 살펴보시다시피 그죠? 여기 빨간 게 이제 구직 라인이에요. 여기가 구인이고 파란 게 구인이고 그죠? 그럼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구인난이 더 낮았죠. 근데 올해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은 구인이 1,000만 개 정도밖에 1,000만 개 일자리가 현재 있어요. 여기요. 1,000만 개인데 자, 지금 구인은 지금 600만밖에 안 됐어요. 여기 600만. 그죠? 그러면 지금 갭이 400이 생기는 거 아니야? 400만 개. 그죠? 이게 너무나도 희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희한한 상황. 그래서 파월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실업률을 높여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 높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이걸 실업률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이 여기서 또 생기는 거예요. 뭐 20만 개 정도 일자리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거의 3분의 1 이상 가까이, 그죠? 지금 일자리가 남아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실업률을 높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파월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역으로 따지면 또 어떻습니까? 자, 일단 구직자들,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로 이직을 하려고 하겠죠. 그죠? 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업은 일단은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오퍼레이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월급 조금 더 주고 그래도 자꾸 사람을 끌고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직장인들이 지갑이 어때요? 자꾸 두툼해지면서 소비가 계속 올라가겠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계점은 올 겁니다. 근데 과연 그 한계점이 언제 오겠냐 이거예요. 연준이 생각하는 그 한계점, 4%가 넘는 실업률. 어쩌면 올해 달성이 안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거는 또 그겁니다. 뭐냐면, 자, 리쇼어링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때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지금 미국에 기업하기 좋은 나라야.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여기서 돈 좀 많이 벌어가.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긴축, 돈까지 지금 계속 걷어들이면 일단 유동성이 없잖아요, 시장에. 예? 시장이 없는데 그거를 해질할 수 있는 게 바로 투자예요, 투자. 투자를 하게 되면 경기를 일단 좋아지겠죠. 돈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자, 그럼 거기 상태 또 실업률 또 안 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다 더 붙여서 뭡니까? 결국엔 이렇게 400만 개의 이제 어떤 이 공간이 생겼던 이 결국엔 노령화죠. 노령화.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기 은퇴를 또 했었고.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청자 아시다시피 2018년 19년에 트럼프가 재임을 할 때 이민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했었죠. 자, 그런 어떤 효과들이 결국엔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당분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동시장이 연준이 생각하는 만큼 약해지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두 번째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지 못하는 이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도 희망은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 자, 이제 일본이 이제 아까 말씀한 10년 만에 그죠? 10년 금리 0.에서 0.2, 0.5로 지금 올린 상태예요. 자, 이게 발표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달러 인덱스가 103대까지 많이 밀려왔죠. 많이 밀려오면서 어떻게 또 위기가 또 어떤 이 경쟁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상당히 이제 전 세계에서 그 미국 다음으로 상당히 기축통화로서 경쟁력이 있는 나라죠, 그죠? 자, 그리고 또 국채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 입장에 상당히 골치 아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일본이 갖고 있는 국채를 일단은 매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의 어떤 금리 정책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힘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강도 있게 또 금리를 또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희망적인 또 메시지가 있고, 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예요. 그때도 엄청나게 안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어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전 세계적으로 그죠? 미국, 일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또 긴축 발작. 그때 이제 파월이 연준 이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원행기 때, 그죠? 긴축 발작을 일으키면서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근데 금리 인하를 긴급으로 했지만 결국엔 거의 1년 가까이 그죠? 증시가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그죠? 물론 올해는 또 상황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인플레가 아니고 지금은 인플레니까. 물론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죠?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가 될 수는 있겠다. 그렇게 봅니다. 자, 어차피 일본 그죠? 일본이 내년에 이제 구로다 총재가 일단 바뀝니다. 새로운 총재가 이제 신임 총재가 이제 발탁이 되겠죠. 그죠? 취임을 하겠죠. 자, 취임을 해서 이 정책을 계속 끌고 간다면은 그죠? 증시에 약간의 호재가 될 수가 있을 거고, 만약에 또 정책 정한 뭐 일시적이다. 우리의 원래 0% 제로 금리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또 급선회 한다면은 시장은 또 변화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그죠? 작년에도 달랐고 올해도 또 다르겠죠. 항상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 우리 바닥은 거의 확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처럼 그런 뭐 심각한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은 금리 인하는 없는 상태에서 올해 시장은 상당히 상승을 해야 또 모멘텀이 약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도 또 희망이 있으니 희망을 가지시고 투자 전략을 짜나가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